빛, 물, 공기 운영자 최권한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자이리톨. 자이리톨,껌으로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죠. 치아에 좋은 효과를 준다고 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이리톨은 새롭게 만들어진 신생물질이에요. 그 신생물질이요,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아무도 그 미래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 실험 해보니 동물들이 안전하더라. 동물 세포도 움직이게 하지 못하니까 안전할 거다는 생각으로 인간의 세상에 접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아당뇨병. 자이리톨이 등장한 핀란드 국가에서는 발병 전 세계 1위 금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8세 이하, 그 부모가 얼마나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웠으면 부부 동반하여 3명이 함께 자살을 했겠습니까? 언론 보도 통계에 의하면 과거에 비례하여 26%나 증가하고 있다. 소아당뇨병의 발병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당뇨병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어머니 태아에 있을 때 그대로 받아서 육체를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아이 자신이 뭘 잘못 선택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장애아가 태어나면 가정에는 행복이 없어요. 소아당뇨병 장애아입니까? 장애아가 아니지만 그 질병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그 부부에게 무슨 위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못을 청소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로 예를 갖추고 싶습니다. 어떤 병이든 자신이 만든 거예요. 질병에 걸렸다.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그냥 질병, 어떤 현상이 내 몸에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것은 유전적으로 이미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그 변형을 완성하지 않으면 고쳐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로봇이라면 그 부분만 교체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인간은 오묘한 집단체입니다. 누구도 인간을 흉내내어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나 하나는 오직 이 지구상에 나 혼자뿐이에요.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 혼자뿐이에요. 똑같은 병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류만 할 뿐이지. 기계는 성능을 보증해요. 인간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료는 품질 보증이 없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고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위 하지 않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길입니다. 밥 지을 때,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지으면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밥을 했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 조절을 잘못하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반찬 만든다고 아차 하는 순간 밥이 탄 냄새가 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재빨리 불을 제어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솥뚜껑을 열고 숯을 물에 씻어서 밥 위에 얹어놔요. 뚜껑을 닫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숯이 탄 냄새를 끌어당기고 밥에서 탄 냄새가 좀 가시겠죠. 뭐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이 지혜로 숯이 냄새를 끌어당긴다. 숯을 넣고 밥에 탄 냄새를 제거했다. 그럼 여러 어머니들 사이로 전승이 되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데 지금은 밥을 태울 일이 없죠. 과거에는 밥을 태웠어요. 태우면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숯을 이용했다. 숯은 자기가 타면서 잃어버렸던 거, 밥에서 탄 냄새가 났을 때 그것이 자기의 육체를 형성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물질은 원상에서 벗어나면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리는 회귀 본능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세포는 원래의 모습을 기억하고 원래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음식을 먹는다. 눈으로 보고 이걸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를 판단하고 선택해서 먹습니다. 입으로 삼키고 난 뒤 누가 관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전 정보에 의해서 나머지는 모든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유전 정보로 엄마 아버지가 경험하고 물려줬던 유전 정보, 가령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죠. 근데 제가 이웃집에 다른 형님이나 동생 그 엄마 아버지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 할 뿐이죠. 오늘날 산업화 영향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진 식품들이 많이 유통이 돼요. 그 식품들 속에 그 성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상표를 쫙 들춰봐. 뒤편에 뭐 적게 적어놨든 크게 적어놨든 아마 법률상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가 봐요.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선택하라고 아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가령 우유, 얼마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인간의 혈액 속에 0.1% 있어야 한다면 입으로 들어갈 때도 항상성을 위해서 0.1%가 존재해야 하지만 100배의 당분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정상인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100배가 들어가 있는 당 성분을 먹이면 우리 인체는 필요한 것만 두고 나머지는 배설하게 됩니다. 이 행위를 반복하면
유전정보가 이것을 인식하고 혀에 닿기만 해도 당분을 배설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고 봅니다. 당뇨병의 불씨, 불 피우려 하면 불쏘시개가 있어야 된다고 불쏘시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로 여러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조금 넣는다. 허용 한계가 있다 하고 적절한 양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은 소금이에요. 농도에 지나치면 다 물을 사용해서 희석시켜 적절한 농도로 입으로 먹게 됩니다. 시장에서 구입해왔던 염, 거기에 물을 타서 요리를 하면 바닷물. 그 바닷물을 먹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다의 생선이나 해조류나 그런 성과물들을 먹을 때 조리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먹기 좋도록. 식품에 염이 아닌 소금 99.99999 올라가는 순도 높은 소금을 넣으면 식품은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값싸게 만들어지려고 화학공업은 새로운 물질을 새로운 공법으로 만들게 됩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안전하다고 했지만 오늘날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치매, 출산율 저하, 당뇨병 증가, 소아당뇨병 증가. 과연 이것이 행복한 나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되어 자살을 선택하고 누구는 이를 악물고 재활의 길을 걸어 꼭 이길 것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만들었다 이러면 거의가 다 어머니 몸으로 태어나죠. 과거에는 할머니나 이런 가족들이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아프거나 토하거나 열이 나거나 어떤 정세가 있으면 할머니들은 애기 엄마에게 오늘 아기에게 무엇을 먹였느냐고 물어봅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데요? 하면 할머니는 모든 기억을 되살려 그 식품에 대해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것을 아이에게 먹여 극복하게 합니다. 가령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통이라고 해서 열이 날 수 있어요. 또 우리 새로 걸리지 않았던 감기, 어떤 바이러스, 이렇게 가벼운 바이러스로도 걸려도 아이들은 적강 열이 나요. 열이 나면 요즘 어머니들 다 병원에 가는 게 급선무죠.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성장통 그냥 예사로 두고 보십시오. 가령 아이가 열이 높아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면 어머니는 욕조에 물을 담그고
찬물에 들어가십시오. 어머니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겠죠? 나와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기 안아주세요. 아기의 체온은 어머니에게로 가고 아기는 체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가 열이 나면 놀래요. 아이는 스스로 열이 좀 나는 걸 대수롭게 여기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를 보니 엄마가 막 엄마의 변화가 확 나타난 거예요. 이 아이가 걱정거리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성장하면 정신질환을 앓을 수가 있어요. 자기 판단이 아니고 남의 판단으로 움직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 자기 판단으로 판단하고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의 공포를 보면 부모를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열이 나면 병원에 갈 때까지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가십시오. 아기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고 간단하게 판단하고 이겨낼 겁니다. 가령 페니실린 역사 혹시 아세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 2차 대전 때 부상을 입었는데 상처가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연구진들이 어떻게 하다가 푸른 곰팡이가 오줌을 넣은 거, 그 오줌을 상처에 발랐어요. 화농경상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이게 페니실린의 역사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만들어 왔던 콩으로 만든 메주를 쓰고 메주를 숙성시켜 소금물에 넣고 간장과 된장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손, 아버지 손으로 메주를 뭉쳤겠죠. 그러면 우리의 손바닥에 있는 균들은 콩으로 들어가요. 콩이 따뜻한 온도가 되면 푸른 곰팡이가 생기는데 내 손에 있던 균들이 콩으로 가서 거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푸른 곰팡이도 생명인지라 무엇을 섭취하고 나면 배설하게 돼요. 우리는 발효라는 이야기로 인간이 소화할 수 있게끔 도와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푸른 곰팡이의 오줌이 페니실린인데 가령 엄마 아버지가 만든 페니실린은 자녀에게 들어가면 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 나의 결정체가 자식이잖아요. 자식 속에 들어가면 나 외에 다른 것과는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거와 전쟁을 해요. 이긴 기억을 만들어요. 인간의 면역이에요. 어떤 상품들 보면 면역을 만들어준다. 예, 면역을 만들어준다면 반드시 우리 몸에게 고통을 안겨줘야 돼요. 근데 우리 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건강식품 보셨습니까? 면역 스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간장과 된장, 김치 숙성시키고 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염을
소금으로 만들어 먹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전통식품, 가령 반찬에 간장과 된장으로 요리하고 김치만 먹는다면 여러분 당뇨병이 생기겠습니까? 외부 식당에 가서 음식 드실 때 무엇을 첨가하는지 글루타민산 나트륨, 자이리톨, 올리고당, 구연산, 화학적으로 규명했다. 인간에게 좋다. 그래서 상품으로 연결을 해요. 과학의 눈으로 보니까 똑같아요. 가령 다시마에서 나오는 맛, 이제 글루타민산 나트륨의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화학자가 만들었어요. 가령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 기초적인 맛을 위해서 이런 천연재료를 넣었는데 천연재료를 사는 것은 가격이 높아요. 가공된 공장에서 나온 상품은 가격이 싼데 맛은 똑같아요. 6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먹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치매를 앓고 있는 증상이 유독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치매의 원흉물질로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해에 도착하면 맛을 구분하지를 못해.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맛이다. 이거는 소화를 시키지는 못하는 맛인데. 근데 과학자들이 쭉 살펴보니 혈액으로 투과해서 들어가야 이런데 천년의 다시마에서 나왔던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혈액으로 들어가요. 만들어진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올리고당, 설탕이 나쁘다 아니 변형을 해서 했는데 이 올리고당도 혈액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해에 도착해서 맛있게 연출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음식물이 들어가면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대변으로 배설하게 됩니다. 대변으로 배설될 때 그냥 나가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당 성분, 대장세포에 단 성분을 만나면 세포가 늘어나요. 짠 것을 만나면 쫄아들어요. 그래서 수축이완, 수축이완을 통해서 배설을 하는데 수축이완 작용을 잘 하겠습니까? 늘어나는데 익숙해요. 수축이 돼야 짜서 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변비의 원흉 글루타민산 나트륨과 올리고당, 구연산 힘의 원천이다, 피로 회복이다, 이런 얘기로 엄청 자랑합니다. 광고도 무진장하죠. 거기 과일에서 직접 구연산을 추출하여 그 식품에 넣겠습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진 구연산을 넣겠습니까?
비용 때문에 사과 하나 깎아서 추출해가지고 거기에 넣지 못해요.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진 구연산은 사과에 있는 구연산은 혈액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그럼 우리 인체에서 다른 불순한 물질이 있으면 끌어당겨서 소변으로 나가게끔 거들어주는 것입니다. 드링크류에 들어있는 구연산, 만들어진 구연산은 혈액으로 세치기를 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혈액으로 들어갔다가 즉시 이것이 필요한 물질이 아니라고 우리의 유전 정보는 가동하여 소변으로 배설합니다. 가령 우리가 음식을 먹죠. 오늘 하루 생활하기 위해서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활동을 하면 보통 성인 몸무게 60kg인 사람이 음식량은 2kg이에요. 2kg 먹었던 것은 영양가로 우리 세포가 필요한 만큼 다 당기고 필요 없는 것은 대변으로 배설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오늘 한 잔의 물을 마시죠. 이 물을 마시면 오늘 마셨던 물이 내일 나간다고 보십니까? 우리 인체에는 먼저 들어왔던 것이 있고 나중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밀어내요. 그래서 최소한 30일 전에 먹었던 게 오늘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 혈액 속에서 어떤 역할을 청소를 하고 불순물을 가지고 나와서 배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하루 만에 제거가 돼요. 물을 먹으면 한 달이 있어야 오늘 먹었던 게 배설이 돼요. 그런데 구연산을 먹으면 오늘 먹은 즉시 소변으로 짙은 초록색이 배설되게 됩니다. 우리가 소변 본다. 왜 소변을 보느냐? 먹었던 게 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좋은 작용을 하네 하면 계속 이용하시고 이것이 아니네 한다면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수명은 많이 향상되었어요. 건강한 상태로 수명이 연장되어야 되지 질병을 몸에 가지고 있다면 행복한 날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을 만들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편하게 음식에 재료로 넣어서 먹고 맛있다고 한 것들이 오늘날 이런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씨 없는 것을 먹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목사님, 씨 없는 밀감 좀 드시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인 하면 이스라엘을 말하죠. 미국의 케네디가 이런 사람들은 씨 없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씨 없는 것이 생산된 지 60년 정도가 될 거예요. 씨 있는 밀감도 있습니다. 씨 없는 밀감 드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인구 절벽 그 원흉입니다. 제주도에 밀감의 농산물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니
이것도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하느님, 인간이 멸망하면 하느님을 섬길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만두어 주십시오. 하느님에게 부탁합니다. 구연산 나트륨 안선해지가 있어요. 지금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면 자연에서 생산된 것만 좀 제발 사용하도록 합시다. 하만에 겨울철 수박이 생산이 돼요. 모든 음식은 계절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뜨거운 날이 되면 우리의 육체를 식히기 위해서 먹는 음식, 이 수박이 겨울에 생산이 돼요. 판매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서는 구입하게 됩니다. 군인들에게 먹여요. 겨울철에 수박을. 물론 한겨울에 얼음이 꽁꽁 오는데 수박을 누구나 먹으라 하겠어요? 날씨가 좀 풀리면 그래도 겨울에 성장시켰던 수박이라고 밖에 내놓고,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저저도 안 먹어요. 아이들 새롭게 나오는 건 무슨 좋은 건 줄 알고 먹게 돼요. 그 장병들, 우리 인체는 똑같습니다. 차가운 날씨가 되면 몸의 체온을 올리려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수박을 먹으면 체온을 내리는 일을 해요. 우리 몸은 원상으로 회복해 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게 고통을 주는 식품이 되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끔 유통해 주십시오. 계절에 맞지 않다면 농업은 인간의 근본을 이그러지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에서 우리 인체는 만들어지고 적응하게 되는 겁니다. 영양가, 미네랄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흙을 나노 단위로 똥가리를 내면 미네랄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게 미네랄을 애찬하시는 분은 흙을 나노 단위로 똥가리 내어 그냥 드시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건강하게 산다면 저도 30년 이후에 귀하가 사는 방법으로 따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처음 시도는 제가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해서, 지금 당뇨병 앓고 계시는 분들, 과거에 저는 어떤 일을 했는가? 당뇨, 선치, 후불, 해운대에서 사업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당뇨, 선치, 후불이라는 상호를 내니 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세무서에서 요청이 왔어요. 저 홈페이지에
당뇨 선치 후보를 이렇게 한다는 걸 기록해 두었어요. 상호 사용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물과 소금을 제공해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내가 부탁하는 약속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 약속의 실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걸어요. 어떤 계약을 걸으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걸든지 조그만한 거 하나를 걸든지 자신이 걸고 싶은 걸 걸어라. 저는 그것이 탐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약속을 깨면 당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 계약할 거 아닙니까? 계약하면 상품 포장지에 들어있는 0.1% 이상 당분이 첨가된 것은 먹지 않는다. 받아들이겠느냐? 예, 실천하겠습니다. 근데 이 실천을 파기하면 당신이 약속해서 주겠다던 재물을 내가 가지고 간다. 잃지 않으려면 약속을 꼭 지켜라 하고 요구하였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론적으로만 내세우고 진짜로 고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기다려 봤어요. 없어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모든 식품 포장지에 들어있는 0.1%의 당분 첨가 상품은 없습니다. 판매하는 상품, 가령 어느 분과 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약속을 했다? 약속을 했으면 제가 약속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 거 아닙니까? 저도 저 자본을 들여서 소금과 물을 제공해요. 소금은 몸무게 60kg 기준하여 한 달에 500g, 물은 60리터, 하루에 2리터니까 물은 정류수로 제공해요. 먹고 나면 혈중 남농도 각종 중금속 제거되고 소변으로 잘 배설될 수 있는 기능, 대변을 쉽게 볼 수 있는 기능들은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몸에 있는 유전 정보,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줬던 그 유전 정보대로 되돌리는 데는 당뇨병을 만든 만큼의 시간을 거슬러 가야 되는 겁니다. 하루 만에 싹 고칠 수 있는 건 없어요. 신은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먹고 어떤 증세가 나았다, 아프던데 안 아프다, 그러면 그 신경세포가 죽어버린 거예요. 마약, 어떤 약 성분이 들어가면 아픈 통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치료된 것입니까? 우리 몸을 고장낸 것입니까? 그것이 고장인 줄 모르고 다 치료가 된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신경세포가 살아있다면 아픈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기가 안 좋다, 여기가 어떻다 하고 우리 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은 그에 대응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 몸을 위해서 나쁜 짓을 했는지 반성하고 내 몸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야 진정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단어를 막 파보면 엄청나게 잔인해요.
나에게만 잘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잘하는 사랑은 방해되는 거예요. 내 아래에 있을 때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받아줘요. 잠시라도 내 위로 벗어나면 사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모두 나를 사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나쁜 짓은 하지 않겠죠. 입으로 먹는 음식,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먹어와서 유전 정보로 만들어진 정보에 의해서 저는 살아가는 겁니다. 가령 어떤 물질이 들어왔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것을 먹고 소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 몸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유전 정보를 물려주었을 때 그것을 배설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가르쳐 준 바가 없어요. 우리는 입으로 삼키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물려준 유전 정보가 모든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식품, 모두 다 식품을 보존하기 위하여 식품 첨가물로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첨가가 되는 겁니다. 식품의 유지를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것을 재수 없이 걸렸다라고 판단하시고 생활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들었다. 이러다가는 내 자식도 병을 만들어 의사의 밥이 되겠구나. 인간은 스스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덕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서 약을 사 먹는다. 이런 가정, 약사나 의사의 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축으로 닭 키우죠. 그 닭들도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잡혔던 조상 누군가 하나가 있겠죠. 그 닭이 인간의 손에 잡혀서 밥이 되기 시작한 이후 오늘날까지 그 후손들은 모두 닭장에 갇혀서 인간의 밥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면서 자유 이야기하죠. 자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 닭들에게 자유가 있나요? 소나 돼지, 일부 어떤 가축으로 사육되는 것들, 어떤 것은 전부 다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던 것을 인간의 손에 잡힐 때는 먹이로 유인을 해요. 낚시하러 가시는 분, 미끼, 고기가 무엇을 잘 먹는다는 걸 파악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낚시꾼의 먹이 유인에 걸려 그 낚싯줄에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것이 질병을 감당하고 있는 게 됩니다. 저는 앞서서 이야기한 게 소아당뇨병으로 8세 여아의 치료 과정에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소아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방법 한번 해보세요. 간장된장을 만드세요. 김치 만들어서 반드시 1년 있다가 드시도록 하세요. 김치를 만들어서 땅에다가 묻어요. 된장에, 독에. 독도 좀 좋은 독이어야 될 거예요. 오래되고 물이 도른다든지 이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비닐에 넣지 말고 그냥 옹기 속에 김치 넣고 한 1년 두십시오. 간장, 된장, 김치만 가지고 반찬으로 먹게 하십시오. 우리가 질병을 만드는 걸 많이 보았어요.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잘못되니까 질병을 만들더라. 근데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생활을 바꾸면 새로운 유전 정보를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의학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동원해도 가능한 게 없습니다. 먹는 음식 엄마가 어떻게든 먹고 엄마 입으로 소화시켜 보십시오. 아무 일 없을 때 자녀에게 먹도록 하세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질병을 만난 것은 다양하게 질병을 만나요. 저희 집에도 장애인이 있었기에 엄마 아버지의 행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장애야만이 행복의 가장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질병도 행복의 걸림돌이에요. 인간의 기록은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을 만난 것은 이것만 이기면 가장 뛰어난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저가 저에게 당뇨병이 찾아왔는데 저 스스로 당뇨병을 벗어나는 걸 치료를 했다. 그러면 저 스스로가 당뇨병 의사예요. 누가 당뇨병을 고친다고 이야기합니까? 당뇨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유전적인 시작도 무시하고 그냥 세포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현상인 것처럼 규명하려는 과학의 노력은 헛발길이에요. 언제 가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되돌아와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의학이 그것을 버리고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당뇨병 0.1%의 당 성분만 요구합니다. 우리 인체는 항상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해질이에요. 소금은 0.9% 넣어 드셔야 되는데 방송에 나오면 유명한 인사들이 짜게 먹지 말라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경제적 상황이 나빠 밥을 굶게 되자 담을 넘어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밥을 주지 않으면 나라도 버리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나가 살아야 모든 이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세뇌 이야기하면
북한의 동포들이 김일성의 집단이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무척 세뇌가 되어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하지만 밥을 주지 않으니까 그 세뇌에서 벗어나 버려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뇌가 되어 있는지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우리를 밥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순순히 놓아주겠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놓아주지를 않아요. 계속 강요를 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 밥이 되라. 밥이 돼서는 안 돼요. 주고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에요. 나도 좋고 당신도 좋아야 돼. 그런데 나는 좋고 당신은 안 좋아. 그렇다면 한쪽은 빼앗긴 것이 되는 거예요. 사기당한 인생, 질병으로 요양원을 가시거나 요양병원에서 고통 중이신 여러분들은 오늘날 살아왔던 성적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떤 큰 일을 하면 자랑할 게 부모님 뿐이에요. 남에게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면 시기하거나 비웃거나 결점을 찾아 찌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자랑을 하면 거짓말이라도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스스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우리 엄마 아버지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령 엄마 아버지가 아프다. 자녀들이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아무 일도 못할 지경이 됩니다. 세계는 경쟁의 시대예요. 조금이라도 지적 능력을 앞세워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불편하다 아프다는 이야기로 방해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간장 만드는 방법, 된장 만드는 방법, 우리 부모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라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 올 때 식품 포장된 거 사올 때 이런 거 먹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은 얼마나 뛰어난 자녀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 내 아이는 4배의 영역을 크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아래에 내려가는 손자는 16배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손자의 지식에 대해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창조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창조의 방해물은 질병과 장애를 만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 빛, 물, 공기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고장이 나면 안 돼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고장이 나면 살고 있는 사람도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건강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빛,
물, 공기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택 수리하실 일이 있다면 의뢰하십시오. 저는 백산안위제를 여럿이 배출하여 어제의 백산안위제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백산안위제의 가옥과 여러 훌륭한 스님들의 집들을 둘러보면 그 집의 반듯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후손들의 반듯함과 동일한 것을 느끼고, 지금 환경에 머물고 있는 이 환경이라도 조금이라도 손을 보아 더 건강하게 거들어주는 게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아주 도움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행복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입으로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령 저희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분 있겠죠? 반론 환영합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저는 선생님으로 모시고 대접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며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 입으로 먹는 것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낚시꾼이 던진 미끼는 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